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원관 회장님과 조용호 이사님을 모시고 세계 금연의 날 함께 소개하게 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나성식입니다. 이제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서원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용호 이사입니다. 2020년 올해에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함께 개최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행사들이 잘 못하고 있고 또 허가도 잘 해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게 큰 행사를 작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줘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아주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한 200 몇십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담배는 1년에 6만 2천 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70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하루에 170명이 사망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일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0몇 명 죽는다고 막 그 나라가 난리 나고 매일 막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담배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면 모든 텔레비전이 다 담배 이야기로 한 24시간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담배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올해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여러 배를 토하셨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게 많은 게 세계 금연의 날인데 네, 그렇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은 이제 그 주제가 세계 금연의 날은 주제를 그 세계보건기구가 정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폐와 건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흡연과 폐 건강이 주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제에 맞게 같이 행사도 하고 같이 도로를 걷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도 했었고 또 학술대회도 했었고 학술대회도 결국 이제 폐의 그 가장 중요한 병이 폐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그 폐질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대회도 했고 보도도 되고 그렇게 했었죠. 작년에는 광화문에서 우리가 개최를 해가지고 날이 더운데도 많은 분들 오셨는데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국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반 시민들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마침 우리 조용 이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 네. 그 학생들과 함께 세계 금연의 날 행사에 같이 한번 참석을 해보자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 취지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제 동원되었나요? 강제 동원되지 않았어요. 강제 동원 요즘 없죠? 강제 동원되지는 않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좀 격려를 했죠. 그렇군요. 네, 격려를 해가지고 취지에 공감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는 이제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그러한 광고나 홍보 전략 이런 거를 다루다가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금연과 관련된 그런 캠페인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니까 현장 학습의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직접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도 나눠주고 예. 그다음에 금연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조형물을 직접 쓰고 같이 행진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금연 활동이 좀 관여가 되는 그런 좀 교육 효과도 꽤 컸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듣고 보니까. 왜냐면은 되게 광고라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광고인데 이것은 사회적 가치를 파는 광고인데 그런 그 활동을 학생들이 경험했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광고라든지 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와가지고 피켓팅도 하면서 행진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직접 어떤 그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직접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금연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또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작년에는 그리고 또 그런 행사도 있었지만 건강체험 부스라고 해가지고 뭐 폐활량 측정을 한다든가 구강 위생 상태를 본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많은 거 도움이 됐었는데 이건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같이 함으로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관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단순히 시민들이 그냥 와서 뭐 우리가 뭐 전단지 나눠주는 걸 받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와서 자기 폐 건강을 위해서 폐활량 측정도 하고 뭐 심지어는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흡연자들이 자꾸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 피운다고 하니까요. 예.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또 뭐 그 사실은 담배하고 구강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나성식 치과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구강 건강 체크도 하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금연 치료 운동을 하고 또 클리닉에서 보면은 특히 입냄새가 난다든가 또 이가 시커멓게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네. 이 체험 부스에 와서 보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경각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작년에 또 우리가 의미 있었던 일이 그 금연운동협의회 그 30년사 책이 출간돼 가지고 예. 학술대회 하면서 그 출간 기념 행사도 했었고요. 사실 그 나성식 부회장님께서 사실은 그 30년사 출간 그 준비위원장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작년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 그 세계 금연 날은 이제 작년에는 폐 건강이었는데 올해 주제는 청소년을 담배 회사의 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하자가 그 이번에 주제가 됐어요. 사실 그 우리 금연운동 협의회가 그 해마다 계속 그 강조하는 것이 담배 소매점에 담배 광고가 잔뜩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편의점에다 가면은 이 돈 계산하는데 딱 서면은 바로 앞에 담배가 쫙 뒤에 깔려 있고 주변은 전부 다 담배 광고예요. 그게 다 담배 회사가 돈을 대가지고 광고비를 쓰는 거거든요. 담배 회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결국은 청소년들을 잡아서 자기 고객으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그 담배 회사로부터 보호하자라는 게 이제 이번 주제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그 우리나라 정부가 그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 정부 또는 보건복지부 또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담배 소매점에 그 담배 광고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고요. 올해 그 주제가 마침 이렇게 청소년 보호로 잡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슈화해서 언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편의점 가보면 어린아이들 가봐도 뭐 5, 6세 아들이 그 눈 높이에서도 뭐 담배가 다 보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서부터 담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그 담배값은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담배 회사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그 수책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가지고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 홍보학과 교수님께서 혹시 그 담배 소매점에서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배 회사에서 이제 소매점 광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새로운 고객으로, 예. 생각하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고객이고 미래의 고객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문화 마케팅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나 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만적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이 잘 못 느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나 스포츠 활동에 녹아드는 건데,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담배 회사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많이 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담배 광고나 디자인 이런 것에 노출되다 보면은 담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니까요. 그렇죠. 그 친숙해진다는 것 자체가 담배의 불법성이나 어떤 기만성 이러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어떤 그 부정적 효과가 유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올해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이제 참 재밌는 게 올해 그 행사를 우리가 해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아예 그 집회 신고 자체를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국회 앞 대로 그 국회 바로 앞에 대로에서는 그 행사를 할 수 있게 영등포 경찰서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5월 29일 금요일이죠. 그날 12시 30분에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국회 앞에 그 대로에서 중앙보도 앞에서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에 이제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꼭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좀 늘어나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숫자만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사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